라디오 때 카카오를 키면 이게 안 돼요. 채팅창이 아예 안 떠. 그래가지고 그냥 라디오는 유튜브에서만 진행하고 있어요. 조만간 카카오도 할 거예요. 할 건데 지금은 유튜브에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혼나도 듣기 좋을 목소리. 아닐 텐데. 애들이 나 되게 싫어했는데 내가 혼내면. 혼낼 때 소리 엄청 지르거든. 목소리가 또 왜 안 들려? 저길 올려봐요. 볼륨을 올려봐요. 이 방에선 안 들릴 리가 없는데 이상하다. 아, 오늘은 채팅창이 안 된다. 왜냐면 오늘 아프리카 도우미 그건데 얘네가 접속이 오늘 안 되네. 버퍼 없죠. 어떡해. 잠깐만요. 화면에 채팅창이 있으면 조금 편하니까 화면 채팅창을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원래 키면 자동으로 들어가는데 오늘은 이 아프리카 도우미 자체가 접속이 안 되고 있었네요. 안 되는 거 보니까. 괜찮죠? 다행이다. 다행이야. 아무 이상 없이 시청돼요? 다행이다. 아, 오늘 여기 화면에 채팅창 띄워주는 아프리카 도우미가 조금 접속이 불안정하네요. 오늘 그냥 여기다 띄워놓고 볼게요. 화면 채팅창은 안 띄우는 게 낫겠네요. 마우스 소리가 조금 지금 딸깍딸깍 나고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안 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뭐 하셨나요? 오늘 뭐 하고 지내셨어요? 이제 목요일인데 제일 힘들 때잖아. 제일 쩔어 있을 때 아니야 지금이? 벨로님 잘 가요. 성장을 위해 잘게요. 벌써 시간이 이런. 그래, 성장을 위해서 지금은 잘 시간이네요. 맞아, 나도 그땐 한창 잤던 것 같아. 잠을 많이 자야 키가 큰답니다. 계약이어서 학교 갔어요. 아, 나 너무 바본가 봐. 2월 달에 계약하죠. 계약하는 거예요, 원래? 아니, 원래 그랬나? 아닌 것 같은데. 나 때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리고 봄방학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줬던 것 같은데. 한 15일까지 방학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나는. 요즘엔 달라진 건가요? 토요일에 수업을 안 해서 그런가? 난 사실 내가 토요일에 수업했었는지 안 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 이제 학교 다녔을 때가 전혀 기억이 안 나. 그래가지고 막 애들 방학했다 그러고 이러면 이 감이 없는 거야. 그러면 요새 학교 잘 다녀? 그럼 방학이에요. 그럼 아, 방학이야.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아, 학교는 3월에 개학해요. 다들 학교 다니는구나. 아유, 다들 애기들이구만. 저는 오늘 오랜만에 일찍 일어나서 오전에 공부 좀 하고요. 오후에는 드라마 본방 따라잡기 좀 했어요. 아, 저는 이제 임신 중기에 접어들고 나니까 너무 졸린 거야. 이렇게 졸린 적이 없어. 너무 졸려. 자도 수면 부족이야. 다비님 반갑습니다. 자도 수면 부족이야. 그래서 와, 이거 진짜 어떡하냐. 이렇게 졸려가지고. 오전에 뭐 좀 편집이라도 좀 하려고 하면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약에 취한 것 마냥 졸린 거예요. 의지로 되지 않아. 그러니까 그거는 더 자야 돼. 한 3, 4시간을 더 잤다가 일어나야 이게 일어나지는 거야. 항상. 그래서 자고 이제 일어나가지고 하고. 그래서 편집 계획을 다 세워놨어요. 이게 혼자서 이제 막 홀몸으로 하려니까 막 쉽지가 않네요. 안녕하세요, 지영님. 임신도 아닌데 왜 잠이 쏟아질까요? 큰일인데? 큰일인데 이럴 수가. 그게 근데 잠이 자꾸 쏟아지는 거는 뭔가 몸에 뭔가 이상이 있을 때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잤는데, 충분히 편하게 잤는데 계속 잠이 온다는 거는 뭔가 몸에서 뭔가 이상 반응이 있다고 생각을 해. 근데 버퍼를 내가 이제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나는 일단 내 방송방으로 옮겼고, 버퍼 있으면 나갔다 들어오든가 아니면은 화질을 조금 낮추는 방법으로 해보세요.
자, 노래 한 곡만 듣고 올게요. 체해서 속이 좋지 않을 때는 뭐 먹어야 할까요? 체해서 속이 좋지 않을 때는 따뜻한 물을 천천히 마시는 게 좋고, 음식을 먹지 마세요. 체했을 때는. 체했을 때는 내가 생각했을 땐 나도 이번에 체하면서 느낀 건데, 체했을 땐 음식을 안 먹는 게 나아, 차라리.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이게 완전 스탑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인데, 그 위에다가 또 음식물을 넣으면 도움이 될까? 그러니까 차라리 물을 따뜻한 거를 급하지 않게 천천히 천천히 조금씩 마셔주면서 이제 배를 좀 따뜻하게 해주면,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전기 매트 같은 건데 발매트처럼 뜨겁게 되는 거, 발매트로 쓰는 거 있어요. 저는 체 진짜 심하게 했을 때 따뜻한 물 마시고 누워있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기대 있는 자세로 그걸 배에다 계속 올리고 있었거든요. 올리고 손을 계속 지압을 해주다가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이니까 싹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되고, 배도 배 만져주면서 손발 주물러주면서 배 그 위쪽을 뜨끈하게 데펴주면 그쪽이 막 혈액순환이 되면서 진짜 싹 내려가더라고. 손 따는 건 좀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되더라고. 나엘님 예전에 많이 봤었는데 앞으로도 많이 챙겨보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손 따는 게 근데 진짜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래요. 제가 예전에 그 무슨 이렇게 우리나라 민간요법 같은 거잖아, 손 따는 게. 근데 그걸 이제 외국에서 우리나라 민간요법에 대해서 이제 다룬 프로그램을 봤어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무슨 사진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었는데 체한 사람이 완전 위가 꽉 막혀 꽉 멈춰 있는 거야. 근데 손을 딱 따니까 진짜 위가 꿀렁 꿀렁 하면서 움직이면서 음식물이 내려간다? 진짜 신기했어. 그래서 아, 이게 효과가 있구나. 그래서 어릴 때는 되게 체를 자주 하잖아. 그럼 여기를 딱 따주면 시커먼 피가 나와요. 엄마가 손톱을 여기 항상 눌렀다가 그 바늘 같은 걸 이렇게 딱 지져서 그걸 탁 따줬는데 진짜 시커먼 피가 나와요. 피가 빨간색이 아니고 까만 피가 나와. 그럼 그거를 이쪽 엄지 한 번, 저쪽 엄지 한 번 이렇게 딱 따주면 등 두드리면서, 그러면 정말 내려가. 근데 정말 피가 까매진다는 게 되게 무섭지 않아? 우리 평소에 딱 손 비면 빨갛잖아, 피가. 근데 정말 그 손 땄을 때 피는 검붉은색이야, 진짜. 검붉은색인데 검정에 가까운 붉은색. 아무튼 되게 신기했어. 열손 열발 다 딴 적 있어. 와, 뭘 먹었길래. 대박이다. 나도 진짜 발은 따본 적 없는데 엄청 심했나 보다. 알바하다 얹힌 것 같아서 오핀을 소독해서 땄어요. 2386님. 어휴, 근데 여러분들 지금 추우니까 좀 더 소화 안 되고 이러지 않나요? 추울 때 뭐 잘못 먹으면 되게 잘 얹혀. 그래서 더 조심해야 돼. 여름보다 더, 그러니까 나는 이번에 느낀 건데, 난 항상 여름이 중요하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름은 오히려 사람들이 긴장해서 식재료 같은 것도 많이 이렇게 더 긴장해서 좀 상했을까 봐 버리고 막 이러잖아. 근데 오히려 겨울에는 사람들이 에이 뭐 겨울이니까 괜찮겠지 막 이러면서 식재료 관리도 제대로 안 하게 되는 것 같아. 그게 가정에서도 그렇고 식당에서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 근데 겨울철에 진짜 뭐 장염 바이러스나 이런 것도 더 강하게 움직이는 것 같고, 그런 바이러스성 말고 그냥 정말 체하는 일도 더 많은 것 같아.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런지. 면역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겨울이 더 아프기가 쉬운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오히려 요새 이제 집 밖으로 많이 안 나가고 집 안에 있으니까 차라리 좀 나은 것 같아. 뭐 다들 돌아다니라고는 하는데 밖에 나갔다가 감기라도 걸리면 그렇잖아요. 전 이제는 뭐 감기는 오다가 그냥 가는 편이라서 임신하고도 한 두어 번 정도 감기가 왔다가 그냥 갔는데, 진짜 뭐 감기 걸리면 조심해야 된다는데 저는 오히려 이 감기는 별로 저를 괴롭히지 않았어요. 감기가 오려고 하다가 그냥 가고 오려고 하다가 가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그랬냐면, 제가 맨날 1년에 한 번, 두 번은 감기를 심하게 했는데 목부터 아프고 막 이랬었는데 항상 병원 가서 항생제를 먹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계속 이렇게 빨리 낫긴 하는데 결국엔 항상 걸리는 거야. 항상. 또 걸리고 또 걸리고 놔두면 심해지고. 그래서 한 번은 아예 그냥 감기 걸렸을 때 안 가고 나 나름대로 인간요법으로 따뜻한 물 마시고 푹 자고 뜨뜻한 물에 샤워하고 그다음에
비타민 먹고 과일 먹고 이러면서 한 번 이겨낸 적이 있었어. 근데 그 이후로 그때가 한 4년 전이거든요. 그때 이후로 내가 감기로 병원에 간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로 좋아졌냐면 면역력이 임신을 하고서도 감기가 안 와요. 그러니까 오다가 가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임신하고 저를 더 괴롭혔던 거는 감기보다도 속 탈나는 거, 장염이나 두통 이런 게 전 더 괴로웠던 것 같아요. 진짜. 맞아. 근데 저도 이제 운동을 예전엔 꾸준히 했었거든요, 항상. 근데 운동을 해야 돼. 운동을 안 하면 왜 운동을 하면 사람이 덜 아프다는 걸 내가 알겠어. 운동을 안 하고부터 자꾸 여기저기 아파. 몸도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밥맛도 별로 없고 근데 살은 찌고. 그래서 운동은 꼭 매일매일 단 30분이라도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헬스요. 저는 홈트레이닝이나 헬스. 저는 수영 같은 거보다는 헬스가 재밌더라고요. 혼자 가서 하는 거 좋아하고 저는 혼자 조용히 운동하는 거 좋아해서 헬스 해요. 웨이트 그다음에 유산소 이런 거 운동 많이 하죠. 헬스는 좋아하는 사람은 진짜 좋아하는데 싫어하는 사람들은 절대 헬스에 취미를 못 붙이더라고요. 지루하다고. 요가 3개월을 못했는데 바로 2kg 쪘어요. 요가를 그게 내가 생각했을 때 내 다이어트 경험상 요가를 안 하면서 약간의 긴장감이 풀어지면서 내가 좀 더 먹었을 수 있어. 그것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 왜냐하면 여자들은 내가 운동을 시작하면 뭐 필라테스든 요가든 그거를 시작을 하면 내가 이제 운동을 하니까 먹는 것도 좀 조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시너지 효과를 내서 살이 찌지 않고 날씬해지게끔 해주는데 만약에 내가 뭐 운동을 잠깐 그만두잖아? 그러면 이상하게 또 긴장이 풀린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먹게 된다? 그러니까 1, 2kg 쪄. 근데 운동을 또 안 하면서 먹게 되니까 근육은 빠지고 지방살이 찌니까 군살로 안 예쁘게 찌는 거야. 그러니까 뭐 좀 붙는 티 입으면은 팔뚝 뒤에 살 튀어나오고 앉으면은 여자들 속옷 밑에 살 튀어나오고 이런 식으로 살이 찌는 거야. 그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나도 다이어트 많이 해봤지. 나도 지금 32살이니까 20대 초반부터 수많은 다이어트 다 해봤는데 항상 운동을 쉴 때는 그런 패턴이 찾아오더라고. 지금도 그래요. 제가 운동을 안 하니까 오히려 먹는 거에도 관대해지는 거야. 근데 운동할 때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운동했는데 먹을 수 없지. 약간 이런 게 있어. 그래서 덜 먹게 된단 말이야. 위생이나 영양 상태도 중요하지만 컨디션 유지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 130kg에서 헬스로 60을 뺐어요. 대박이다, 진짜. 저분하고 놀지 마세요. 다이어트 성공한 사람하고 놀면 안 돼. 김지영님 반갑습니다. 뼈가 너무 약해서 걱정이에요. 수술을 4번이나 했어요. 골절로요. 그런 분들은 비타민 D, 그러니까 너무 햇볕을 좀 많이 쐬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선크림 같은 거 바르지 않고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하루에 15분에서 20분 정도 햇볕을 보시는 게 좋고, 뭐 얼굴만 조금 가리고 봐주셔야 되거든요. 비타민 D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면역력도 그렇고, 뼈 합성에도 되게 좋고, 칼슘제도 드시고, 잘 드셔야 돼요. 근데 벌써 그렇게 막 골절로 그렇게 되면은 안 되거든. 뼈가 튼튼해야 돼. 진짜로. 운동으로 빠진 살은 요요가 잘 안 오더라고요. 그치. 그리고 요요가 안 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신체적으로 그냥 내 의지와 상관없이 신체적으로, 물론 운동으로 빼도 그 헬스 트레이너들 보면은 대회 때 살 바짝 뺐다가 또 금방 다시 살찌고 이런 건 있어요. 그분들이 운동을 안 했겠냐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하고 똑같아. 그냥 심리적인 거야. 내가 운동으로 힘들게 살을 빼면 좀 관리하게 되는 거지. 좀 관리하게 되니까 요요가 잘 안 오는 거. 근데 확실히 그건 있어요. 운동으로 빠진 살은 똑같이 먹어도 좀 느리게 찌는 경향. 안 찌는 건 아닌데 느리게 찌는 경향이 있고 식이 조절로 그냥 뭐 저녁에 6시 이후에 안 먹고 이런 식으로 살을 빼잖아요.
그거는 저녁 6시에 한 2번만 먹으면 다 씻죠. 다 씻죠. 그리고 식단 조절만 가지고 살을 빼면 특히 여자분들도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몸이 그렇게 예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식단 조절로 빼면 미니스커트는 입을 수 있을지라도 비키니는 못 입죠. 왜냐면 여기저기 군살이 붙어있고 라인이 안 예쁘니까 내 몸을 거의 나체를 드러내는 비키니 같은 거 입지 못하는 거 입어도 안 예쁘고. 그래서 비키니 같은 거 여자도 입고 싶으면 운동해야 돼. 필라테스, 요가는 제가 듣기로는 근력 운동은 거의 안 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필라테스는 보기보다 되게 강도가 세다고 들었거든요. 필라테스나 헬스나 수영 이런 걸로 몸을 만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요요는 없는데 초고도 비만이라 튼살. 맞아요. 그래서 살도 그런 말이 있어. 내가 느낀 건데 저도 예전에 살이 한 거의 70kg까지 찐 적이 있었거든요. 대학교 연구실에서 69kg. 제 다이어트 영상 보시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 몸무게가 지금 이제 임신하고 좀 쪄서 50kg 후반대예요. 59kg 정도 나가는데 임신하고 한 4kg 쪘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한 10kg가 더 찐 상태였고 얼굴도 막 그때 푸둥푸둥해가지고 살 엄청 쪘었는데 저는 나중에 빼면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빼고 나니까 이게 살이 늘어지는 부분이 확실히 있더라고. 그래서 안 되겠다. 이게 살도 적당히 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살도 적당히 쪄야겠다. 살이 그냥 너무 막 찌니까 빼도 탄력이 떨어지니까 안 예쁜 거야. 그러니까 저는 튼살 같은 경우는 다행히 안 보이는 부분에 이제 엉덩이나 뭐 허벅지 안쪽에 살짝 이 정도였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보지 않으면 안 보이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살이 좀 늘어지게 되는 거예요. 살이. 늘어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진짜 웨이트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몸이 된 거야. 그래서 제가 웨이트를 시작했던 거고. 그냥 유산소로 빼니까 안 그래도 늘어져 있는 게 더 탄력 없고 더 볼품이 없는 거지. 그래서 웨이트로 좀 탄력을 잡아보고자 그런 걸 되게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음식도 그렇고. 그래서 잘 먹어야 잘 빠진다 약간 이런 주의거든요, 저는. 고딩 때 공부한다고 28kg 쪄서. 그러니까 살도 적당히 쪄야 돼. 고등학생들도요. 뭐 다이어트 하지 말라고 하잖아. 난 해야 된다고 생각해. 고등학생들이야말로 체력 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하루에 고등학생들 너무 많이 하지 말고 하루에 40분 정도는 유산소, 뭐 근력과 유산소가 섞인 운동을 좀 땀이 좀 날 정도로 운동을 해주고 그 다음에 먹는 것도 영양가 있게 먹되 적당히 살 안 찌게 몸 관리를 해가면서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보잖아요. 너무 웃긴 게 뭔지 알아요? 그냥 그저 그런 애들이 살이 되게 많이 쪄. 근데 우리 학교에서 문과, 이과 통틀어 전교 1등부터 10등까지 아이들을 보면 다 날씬해. 어쩜 그렇게 날씬한지. 다 날씬하고 몸매도 되게 예쁘고. 그러니까 걔네들은 밥도 많이 안 먹어. 우린 막 점심시간 되면 막 그 밥을 전투적으로 막 입에 집어넣느라고 막 그런데 걔네는 딱 자기 먹을 거 먹고 남기더라고요, 음식을. 그래서 쟤네 왜 저렇게 먹어? 그러니까 쟤네 관리하는 거라고. 많이 먹으면 졸리고 살찌면 둔해지니까 관리하는 거래. 근데 공부도 어쩜 잘하는지 다들 서울대 갔어. 서울대 가서 의사하는 친구도 있고 뭐 이것저것 또 대기업 들어간 친구도 있고 약간 그렇게 관리를 하더라고요. 몸 관리를. 그래서 나는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현재 그 학생의 상황에서 뭔가 좀 최고의 그걸 유지하려면 제일 먼저 몸 관리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요. 대학 가면 빠지긴요. 전 대학 가서 쪘어요. 저는 고등학교 땐 오히려 지금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대학 가서 거의 10kg 넘게 찐 거거든요. 술 마시고 막 이러면서. 대학 가면 더 쪄요. 대학 가면 절대 안 빠져.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적당히 운동해가면서 적당히 먹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빠진다고 생각하면 안 돼. 왜냐면 살이 찌잖아요. 빼도 안 예뻐요. 풍선도 늘어나면 어떻겠어요. 트와이스 여신나연님, 나 라디오 통틀어 처음 후원이다. 나엘님 늦게 와서 죄송요. 하면서 10,000원 후원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그 후원 그게 안 떠, 라디오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저는 군대에 살을 반납했다가 제대와 함께 살을 아니 근데 맞아. 저희 오빠가 좀 살이 있는 편이었는데 군대 가가지고 살을 되게 많이 뺐었거든요. 살을 진짜 많이 뺐었어. 근데 찌더라. 나오니까 다시 찌더라. 어쩜 그래?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튼살도 문제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문제예요. 튼살과 늘어지는 거. 그러니까 그냥 겉으로 옷을 입었을 땐 티가 안 나니까 괜찮은데 이제 드러나는 올 여름이나 이럴 때는 좀 신경 쓰일 수 있다 이거지. 좀 보기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분들은 피부 관리를 지금부터라도 더 노화되지 않게라도 관리해 주시는 게 좋죠. 다이어트 얘기로 이제 꽃을 피우고 있네. 학교는 근거리가 최고예요. 중학교 원거리 통학 때문에 너무 지치고 힘들어요. 힘드셨겠다. 학교는 가까워야 돼요. 제가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통학 가는데 한 15분 정도? 15분에서 20분 정도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군대 가서 뺐다가 다시 쪘다가. 근데 제 친구들 중에서 양우 형님 반갑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서 되게 신기한 게 군대가 생활을 좀 규칙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훈련을 받고 일어나고 자고. 그러니까 내 맘대로 막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 그래서 그런지 몸이 되게 건강한 상태로 좀 뭐라 그럴까 인간 본연의 가장 건강한 상태로 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살이 쪘던 사람들은 군대 가서 되게 살이 빠져. 그리고 이렇게 친구들 중에 되게 마른 남자애들 있잖아. 진짜 막 아휴 저래가지고 어떻게 저거 서 있지도 못하겠다. 막 다리도 다 비실비실거리는 이런 친구들 있어. 남사친들. 군대 갔다가 휴가를 나왔는데 너무 탄탄해진 거야. 그래서 야, 너 거기 가서 운동했어? 이랬더니 운동 안 했대. 그냥 주는 밥 먹고 훈련 받았더니 몸이 좋아졌다는 거야. 그래서 다리가 엄청 비실비실했던 애들도 막 튼실해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막 허벅지 찔러봤거든요. 너 되게 단단해졌다 막 이러면서. 근데 두 명이 그렇게 군대 갔다 그 휴가를 나왔는데 너무 좋아졌더라고 몸이. 근데 전역하고 한 3, 4개월 만에 다시 돌아왔어. 다시 삐쩍 말라졌어. 너무 신기하죠. 아니 살이 말랐던 애들은 살이 좀 쪄가지고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좀 막 이렇게 살이 막 포동포동 찐다기보다는 몸이 되게 건실해져서 나오더라고. 아 먹어도 먹어도 살 안 찌는 분 부럽더라고요. 근데 정말 먹어도 먹어도 살 안 찌는 사람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보면 제 주변에도 정말 많이 먹는데 살이 안 쪄. 근데 또 이런 건 있어요. 먹어도 먹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먹어도 먹어도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사람들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는 데서 좀 많이 먹는 것 같아. 그래서 누군가 봤을 때, 아, 쟨 되게 많이 먹는데 왜 살이 안 찔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다른 사람 만났을 때 맛있게 많이 집중해서 먹는 거야, 먹을 때. 그리고 쓸데없이 뭐 계속 입에 뭘 달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입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살이 안 찌는 사람들 보면 그냥 먹을 때 집중해서 탁 먹고 그 이외에 뭐 주전부리라던가 뭐 밤늦게물 먹는다거나 이런 좀 기본적인 다이어트 성공하는 사람들의 생활 습관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그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게 쉽지 않은데 대체적으로 먹어도 먹어도 살 안 찐다라고 얘기하는 그 대상들을 살펴보면 먹을 때 집중해서 먹고 그 이외에 야식이라던가 이렇게 쓸데없는 주전부리 이런 걸 먹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확실히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 왜 다들 다이어트 때문에 고민하시는지 어렵지 않아요. 그게 근데 방법은 근데 나는 그런 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이어트를 이제 하려고 딱 마음을 먹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이어트에 관련된 것들을 좀 많이 공부를 해봐야 돼요. 많이 공부를 해서 좀 잘못된 지식 같은 건 좀 배제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들어가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내가 계획을 세워도 뭐 10가지의 계획을 세워도
그 중에 뭐 몇 가지를 지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계획을 10가지는 세워놔야 그 중에 조금 지켜나갈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근데 좀 너무 사전 지식 없이 그냥 운동하고 굶으면 되겠지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다이어트 성공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되든 안 되든 어느 정도의 계획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한 번씩 여러분들이 공부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성공한 사람들 그런 거 보면서.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하죠. 한약 효과 없습니다. 운동이 최고입니다. 한약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처음에는 눈에 띄게 효과가 보이다가 한약으로 다이어트 하신 분들 나중에 더 찌더라고요. 살이 더 많이 찌더라고. 그래서 한약으로 다이어트 하는 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한약 다이어트에서 오래 유지된다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 요즘은 라면을 먹으면 배가 아파서 멀리하고 있어요. 무지 좋아하는데 못 먹어요. 라면. 라면은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요. 라면은요. 그러니까 라면 자체가 원래 좋은 음식은 아니잖아. 사실 솔직히 말해서 영양가는 없잖아요. 하나도 다 그냥 화학 조미료에 밀가루 튀긴 거밖에 없잖아. 근데 라면이 물론 남자 여자한테 다 안 좋지만 특히 여자한테 더 안 좋대요. 라면이. 그러니까 같은 양의 라면을 먹었을 때 여자한테 더 많은 불필요한 지방들이 쌓이고 더 안 좋은 악영향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근데 저도 라면 진짜 좋아하거든요. 집에도 지금 라면을 좀 한바탕 쟁여놨는데 그 나트륨에 대한 것도 있고 그리고 지방 같은 거 혈관에 지방 쌓이는 이런 것들도 남자가 먹었을 때보다 여자가 먹었을 때 더 많이 축적을 시킨대요. 그래서 남자보다 여자가 더 라면을 조심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위장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반적으로 혈관에 되게 안 좋다는 거지. 그래서 라면은 진짜 저는 이제는 지금 제가 2번 탈라고 임신하고 저는 라면을 거의 안 먹어요. 웬만하면. 사다 놓긴 해요. 정말 먹고 싶을 때는 먹어야 되니까. 그렇죠. 매운 음식으로 다이어트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 안 돼. 그거는 탈라가지고 다 개워내겠다. 지방은 절대 타지 않아. 매운 거 먹는다고 해서. 매운 음식은 그냥 가끔씩 그건 있어요. 되게 뭐 먹고 싶을 때 매운 거 조금만 먹으면 식욕이 이제 어떤 아주 급한 욕구는 해소가 되는 그런 게 있어. 그런 건 있어. 샤넬님에게 제 심장을 폭행당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폭행해드리지요. 그러니까 라면은 정말 먹지 마세요. 그러니까 몰라 라면 회사에서 날 뭐라 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물론 먹고 싶지. 저도 라면 되게 좋아하고. 근데 이번에 잔치국수 먹방 하면서도 라면 먹방 하고 싶다고 이랬거든. 근데 좋을 게 없는 것 같아 몸에. 그 일단 스프 자체가 다 화학 조미료고 뭐 좋은 거 하나도 안 들어가잖아요. 다 조미료잖아. 그러니까 그 여러분 조그만 그 스프 하나를 넣는데 엄청나게 맛있잖아. 그럼 그게 얼마나 많은 화학 조미료와 나트륨이 들어가 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라면 매일 드시는 분 있잖아요. 그 습관 바꾸셔야 돼요. 진짜 안 좋아요. 그리고 여자들 피부도 안 좋아지고요. 자궁 건강에도 안 좋고요. 그러니까 라면은 최대한 식단에서 배제하시는 게 좋아요. 차라리 라면 드시고 싶으시면 정말 멸치 육수 내서 국수를 끓여 드세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그게 훨씬 낫습니다. 국수를 끓여 드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집에서 국수 밀어가지고 천연 멸치 육수 내서 먹는 게 난 더 좋은 것 같아. 여신나연님 대박이다. 완전 몸짱이실 듯. 1월 달에부터 다이어트를 시작을 하셔가지고 대단하시죠. 근데 SJW님도 엄청 많이 빼셨잖아요. 그것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대회 나가본 후 적당히 관리. 아, 저 아는 저랑 이제 예전에 같이 교회 다녔던 친한 오빠가 있는데 그 오빠는 지금 트레이너거든요. 근데 이제 주기적으로 1월 달인가 2월 달쯤에 대회 준비를 하더라고요. 근데 와, 정말 진짜 철저하더라. 진짜 고구마 내지 바나나 플러스 양배추, 닭가슴살 뭐 때때로 뭐 소고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먹어. 근데 그 오빠가 맨날
그게 먹기 힘들 때는 이렇게 처음에 한 1, 2주 정도는 갖고 오다가 어느 때는 이제 쉐이크를 가져올 때가 있어. 근데 그게 왜 쉐이크를 갖고 오는지 모르겠어요. 먹기가 힘들어서 갖고 온 건지 한 번에 먹고 싶어서 갖고 온 건지 모르겠는데 닭가슴살에다 바나나를 넣고 프로틴이랑 이렇게 쉐이크를 만든 걸 가끔 갖고 오면 제가 그거 먹어봤거든요, 옛날에. 와, 사람 먹을 게 못 되더만. 한 입 먹었는데 진짜 그냥 바로 구역질 나와. 근데 우리가 그거를 뭐라고 불렀냐면 닭가슴살이랑 바나나 이렇게 쉐이크한 거라 그래가지고 닭나나라고 불렀어. 닭나나. 아, 오빠 오늘도 닭나나 먹어? 막 이러고. 김대성님 반갑습니다. 아니야. 닭가슴살이 맛이 없으면 운동을 똑바로 하는 게 아니야. 아니야. 그 트레이너 쌤이 이상한 거야. 닭가슴살은 맛 없어요. 근데 닭가슴살은 분명히 맛이 없어요. 근데 닭가슴살을 이것저것 여기저기 회사 걸 먹다 보면 내가 오래 먹어도 안 질리는 닭가슴살이 있어요. 그걸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가령 저 같은 경우에는 닭가슴살 다이어트 처음 할 때 샀던 그 닭가슴살이 너무 그 소스, 그 시즈닝이라고 해야 되나? 그 향이 너무 강해가지고 처음엔 맛있게 먹었어. 맛이 되게 강하니까. 맛있네. 이러고 먹었어. 근데 두 번째부터 물리는 거야. 너무 물리는 거야. 그래서 못 먹었어요. 두 번째부터. 그러니까 차라리 생닭가슴살을 삶아 먹는 게 낫다 싶을 정도로 그래서 저는 그 닭가슴살을 다 버렸어요. 못 먹을 것 같더라고. 그리고서는 닭가슴살 다이어트를 포기를 하고 좀 이렇게 지났는데 그 다음에 샀던 닭가슴살이 여러 번 먹어도 질기지 않고 퍽퍽하지 않고 매일매일 먹어도 질리지가 않아. 맛이 되게 은은해요. 닭 냄새는 안 나는데 그렇다고 어떤 강한 냄새가 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밍밍한데 먹을 수 있는 잡내가 안 나는 그런 닭가슴살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한 3팩 정도 되게 많이 시켜서 한 30개, 40개 먹고 또 시켜서 또 먹었어요. 지금 냉장고에 또 있어. 그래서 자기한테 닭가슴살 다이어트 하면 분명히 근육선도 되게 잘 드러나고 좋아요. 근데 그거를 자기한테 맞는 걸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맞는 거 찾기 쉽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저처럼 밍밍한 거 못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제 국수도 되게 육수를 되게 심심하게 했었거든요. 너무 짜고 단 걸 싫어해서. 근데 저한테 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저에게 정말 좋은 닭가슴살이었죠. 근데 그거를 확실히 그런 게 있어요. 닭가슴살은 그러니까 무조건 닭가슴살을 먹어야지만 다이어트를 하는 건 아니야. 너무 거기에 갇혀 있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제가 한창 정말 10몇 킬로 뺐을 때 저는 굳이 꼭 닭가슴살을 먹지 않았어요. 그냥 한식을 먹으면서 양을 줄이면서 단백질을 좀 늘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꼭 닭가슴살을 먹어야지만 살을 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야. 꼭 닭가슴살을 먹어야지만 탄력 있게 빠지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게 아니어도 할 수는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닭가슴살을 정말 먹으면서 제대로 지키면 되게 좀 프로페셔널한 몸을 가질 수는 있어요. 운동까지 거기 더해진다면. 그래서 닭가슴살을 운동하는 사람들이 먹는 이유가 그거예요. 특히 이제 쉐입이 중요한 대회를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은 한식 먹으면서 하지 않잖아요. 왜냐면 닭가슴살을 먹었을 때 그 효과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원하신다면 닭가슴살을 먹어도 되지만 그게 나한테 너무 스트레스고 나는 그 정도까진 바라지 않는다 그러면 한식을 드시면서 탄수화물을 조금 빼고 단백질을 조금 넣어주고 염분을 조금 줄이는 방식으로 약간 내가 원래 먹는 거에서 조금씩 조절해가면서 드시는 게 제일 질리지 않고 오래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막 트레이너 선생님이 이렇게 먹으라고 했는데 이거 안 먹으면 난 다이어트 실패야. 이거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 생각을 하면 안 돼. 그걸 생각하는 순간, 그걸 못 지키는 순간 그냥 다 무너지는 거야. 위메프 세일할 때. 아임닭도 되게 좋다고 들었어요. 아임닭도 되게 좋다고 들었고, 파워닭은 제가 먹는 건데 요새도 파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최근에 산 게 좀 몇 개월 됐거든요. 그래서 요새도 그렇게 파는지는 모르겠는데 파워닭도 괜찮아. 여러분 닭가슴살 드실 때는 생닭으로 구매해서 삶아 드세요. 반드시. 그게 쉽지 않아. 그러니까 그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먹는 게 좋은데
생닭으로 구매하는 거 일단 비싸고 번거롭지. 그리고 냄새 잡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시켜서 먹죠. 그리고 프로틴. 저는 그래서 한식으로 다이어트 할 때는 단백질량을 조금 늘려주는 한식을 먹으면서 염분을 좀 줄여주고 그 다음에 프로틴을 한 잔씩 먹어줬어요. 닭가슴살을 못 먹으니까. 어쩔 때는 그냥 닭가슴살이랑 현미밥이랑 먹을 때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을 사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야식 배제하고 인스턴트 배제하고 야채 드시면서 운동하세요. 야식이랑 인스턴트가 제일 안 좋아요. 그러니까 딱 끊어야 되는 게 있어. 레몬피그님 반갑습니다. 다이어트 하려면 끊어야 되는 거 술은 진짜 먹으면 안 돼요. 술은 술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치킨 한 마리를 시켜 먹는 게 나아. 근데 술은 진짜 안 돼. 술 끊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음료수 탄산음료 진짜 안 좋아. 이 음료로 마시는 것들이 되게 위험해요. 그거 끊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짠 거 이런 것들 좀 끊으시면 좋아요. 근데 제일 안 좋은 게 술인 것 같아요. 술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 파워닭 추천해 드릴게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저는 만약에 이제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서 지금은 카레닭밖에 좀 안 남았는데 조만간 저 만약에 닭가슴살 시키면 전 다른 데 거 고민 안 하고 바로 파워닭 시킬 것 같아요. 그때 이거 파워닭 시킬 때도 저도 조금만 시켰었어요. 일부러. 저 이거 그 트레이너 하는 오빠가 추천해 준 건데 조금만 먹어보라 그래서 그 오빠가 좀 갖다 줬었나? 아무튼 그래서 먹어보고 괜찮아가지고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량으로 시켰죠. 너무 만족했어 진짜. 안 질려. 그냥 뭐 깻잎이나 상추에 싸 먹어도 맛있고 칠리 소스에 찍어 먹어도 맛있고 볶음밥해 먹어도 되게 맛있고 괜찮더라고. 제프 버넷의 컬유마인 들으셨어요. 오늘 주제가 다이어트가 되겠다. 그 영상 편집해서 제목을 다이어트 수다라고 올려야겠어. 좋네. 오늘 리빙박스를 샀어요. 리빙박스를 옷 정리가 잘 안 돼가지고 한 6개를 샀는데 6개에 한 3만원, 32,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냄새가 좀 나가지고 밖에다 내놓고 냄새를 좀 뺐는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옷장에도 쏙 들어가고 옷 정리하기 좋아.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원래 그 옷 정리할 때 저는 그거 하거든요. 그 뭐지? 압축팩에다가 옷 정리를 했었어요. 근데 압축팩은 내가 봤을 땐 베개, 그 이불을 보관하기 좋은 거지 옷 보관하기에는 별론 것 같아. 압축팩은. 왜냐면 옷이 너무 장시간 진공 상태로 눌려있다 보니까 이거를 나중에 입으려고 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 옷 중에 하나가 필요해. 압축백이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필요하면 압축을 다 풀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보관상 좋기는 한데 꺼낼 때 너무 힘들고 나중에 옷이 다 구겨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달봉님 안녕하세요. 압축팩은 쓰지 말아야겠다. 이불 할 때만 써야겠다. 그래서 아예 차곡차곡 넣어서 밀봉해서 보관할 수 있는 걸 찾다 보니까 리빙박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패브릭으로 된 리빙박스 샀는데 되게 괜찮아요. 여러분들도 필요하시면 사셔도 될 것 같아요. 압축백이 나는 좀 생각보다 별론 것 같아. 옷 다 상해. 그러니까 나중에 옷 입으려고 여름에 딱 옷 꺼내면은 다시 빨고 싶을 정도로 옷이 너무 구겨져 있어가지고 막 다려서 입어야 되거나 아니면은 아니 이거 분명 빨아서 놓은 건데 왜 이렇게 더러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걸 몰랐어. 그거를 결혼하고 3년 동안 몰랐던 거야. 그래서 이렇게 리빙박스에 보관할 생각을 내가 왜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리빙박스가 비싸지 않네요. 되게 좋아요. 샀는데 이거는 그냥 차곡차곡 접어가지고 넣어놓으면은 이제 나중에 내가 혹시라도 만약에 반팔티가 여름 옷 중에 반팔티가 겨울에 필요하다 그러면 꺼내서 이렇게 살짝살짝 뒤져가지고 꺼내면 되잖아요. 차곡차곡 접어놨으니까. 그래서 훨씬 좋은 것 같아 이게. 내가 그걸 왜 몰랐을까. 이것저것 넣어놓기도 좋고 쌓아놓으면 편하고 괜찮더라고요. 옷 보관은 압축팩보다 그냥 상자에 넣는 게 최고인 듯 합니다. 맞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 맞아. 위로도 열고 앞으로도. 다들 쓰고 있구나. 정견자님은 남자분 아니세요? 이걸 아시는구나.
나는 지금 결혼한 지 3년째인데 이제 이걸 알았어. 박태진님 반갑습니다. 나는 이제서야 이걸 알게 된 거야. 지금이야 내가 왜 이걸 알았을까? 아깝다. 그동안 그렇게 못했던 시절들이. 이게 근데, 여자분이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저는 주부인데도 몰랐네요. 그러니까 이 리빙박스는 제가 지금 산 거는 옷 보관하는 거고, 그 이불도 이렇게 납작한 리빙박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압축백을 한번 해서 그 박스에 넣어가지고 차곡차곡 보관을 하는 건데,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서 그것도 지금 살까 생각 중이에요. 왜냐면 이불이 나름대로 잘 접어서 넣어도 이게 뭐지? 만약에 맨 밑에 있는 이불 꺼내고 싶은데 이불이 막 다 흐트러지거든요. 그래서 이불 정리할 때도 좋은 것 같아서 이거 똑같은 회사에서 나온 건데 납작하게 이불 넣는 게 팔더라고요. 그 압축팩이랑 같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사가지고 와서 그것도 해보려고. 그것도 써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불안해. 빌라 너무 불안해. 계속 아파트에만 살아서 그런지 빌라 자체가 너무 불안해. 아파트는 특히 우유 구멍을 조심해야 돼요. 잠그세요. 그쪽으로 긴 막대 넣어서 문을 연대요. 내가 우유 구멍 하니까 생각나는 게 예전에 중학교 때 이제 아파트 살 때죠. 우유 구멍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항상 그 우유 구멍 안에다가 엄마가 열쇠, 그러니까 그때는 그 도어락이 없었어요. 그냥 진짜 열쇠로 여는 형식이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만 해도 2001년 이럴 때. 그때 한창 이제 그게 퍼지기 시작했을 때인데 우유 구멍에 엄마가 열쇠를 두고 가셨는데 그날 여름이었는데 집에 와서 빨리 이제 학원 가방으로 바꿔서 학원을 빨리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 시험 기간이었단 말이야. 여름이고 비가 오는 상태에서 이제 내가 장우산을 들고 갔었는데 엄마가 거기 열쇠를 안 놓고 간 거야. 근데 그때 핸드폰이 있어, 뭐가 있어. 난 학원을 가야 되는데 비도 조금 맞은 상태라서 옷도 갈아입어야 되는데 뭐 너무 찝찝하고 막 습하고 막 미치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내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우유 구멍에서 장우산을 가지고 문을 열려고 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뭔지 아세요? 우유 구멍 사이로 손을 넣어서 장우산을 잡아서 그걸로 이 문을 조작해서 문을 열려고 하다가 보조키를 잠가버린 거예요. 보조키를 잠가버려가지고 아예 이제 문을 뜯어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야. 그래갖고 그때 그걸 뜯어내고 다시 설치를 하면서 이제 그 열쇠집 아저씨가 이왕 하시는 거 도어락 하시라고 요새 도어락 쓴다. 훨씬 편하다. 열쇠 없어도 번호만 외우면 쓴다. 그래서 그걸 사서 작년까지 썼어요. 그러니까 2001년에 그걸 설치를 했어요. 저희 집에서. 그래서 2017년까지 16년을 썼어요. 16년을 정말 뽕 빠지게 썼지. 그래서 그거를 쓰다가 이제 2017년 말인가? 한두 달 전에 바꾼 것 같아요. 최신 걸로. 도어락 올라가 있는 거 저도 그랬어요. 저 이 집 전에 살 때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제가 다른 거는 장담하지 못해도 저는 제 습관이 그래요. 저희 예전 친정에서도 그렇고 시집 와서도 그렇고 도어락으로 열고서 이제 번호를 누르잖아요. 그럼 전 습관적으로 항상 내리거든요. 전 이걸 올리고 들어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무조건 내려요. 그걸 확인하고 들어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걸 올리고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마지막 별표를 누르고 딱 손을 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나는 그랬었어. 근데 이상한 게 아침에 남편이 나가고 한 12시? 12시 반? 저는 이제 학원에서 일하니까 1시쯤 나가잖아요, 집에서. 애들이 2시쯤 오니까. 그러면 뭔가 이렇게 씻고 있거나 방에서 뭘 하고 있으면 밖에서 삐삐삐삐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아니 이 소리가 왜 나지? 이러고서 바로 문을 열기가 무서우니까 한 10분 뒤에 문을 열면 도어락 뚜껑이 올라가 있어, 항상.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야. 내가 지금 사는 이 집 있잖아요. 이 집에서 지금 사는 이 집은 그 화면에 스크린에 손을 갖다 대면 번호가 쫙 뜨는 거라서 뚜껑이 없어요. 근데 그 전집 같은 경우는 뚜껑이 있었거든요. 그 전집에서만 거의 한 5번 이상이었던 것 같아. 이런 일이. 남양 특집으로 다시 흐르고. 그 전집에서만 그랬어. 그래서
내가 절대로 그럴 리가 없는데.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근데 이렇게 차라리 어떤 소리가 안 나고 열려 있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꼭 소리가 난다? 삐삐삐 소리가 나. 그리고 그 소리 난 날 나가보면 열려 있는 거야. 항상. 소리 안 난 날은 닫혀 있어요, 정상적으로. 소리 난 날만 항상 그래. 좀 신기하죠? 그런 적도 있었고. 도어락 비번도 자주 바꿔야 한대요. 그래야 안전하대요. 도어락 틀리면은 위에서 그물망을 떨어뜨려야 돼. 갇혀있게. 그럼 이제 아침에 출근하려고 나왔는데, 웬 시커먼 사람이 그물에 갇혀있어. 어젯밤에 번호 맞추시느라 애쓰셨군요. 사람이 제일 소름 끼치는 거야. 진짜.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야. 그렇다고 또 너무 불안감을 제가 또 조장하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조심들 하시고 노래 두 곡 더 듣고요. 이제 마지막 멘트 슬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시 10분까지 방송하도록 할게요. 오늘 중간에 한 10분 정도를 날려먹었어요. 스트리밍이 안 돼서 한 10분을 그냥 날려먹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12시 10분까지 방송하도록 하고요. 노래 두 곡 듣고 다시 올게요. 내일 범죄 방송해요 라고 하니까 되게 나쁜 짓 하는 것 같은데. 범죄 방송? 아, 안녕하세요. 잠깐 늦게 들어오신 분이 계시군요. 12시 10분에 방송 종료해요. 조금 더 이야기 나누죠. 아, 지금 제가 되게 열받는 영상을 봤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인터넷을 잠깐 이렇게 노래 들으면서 인터넷을 좀 돌아다니다가 부하 직원을 식당에서 폭행하는 영상을 봤거든요. 와, 이거 장난 아닌데?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때려? 와, 이거 너무 심한데? 아, 이거 조만간 좀 퍼지겠는데요? 모 은행에서 은행 간부가 같이 출장을 간 부하 직원을 식당에서 때리는데 정말 무지막지하게 때리는데 맞고만 있어요. 맞고만 있어. 의자를 막 머리에다 집어 던지는데 뇌진탕까지 걸렸다고 하네요. 맞은 사람이. 아, 너무한 거 아니야? 네, 제가 지금 인터넷으로 봤는데 정말 사람 같지 않네요. 어떻게 저런 짓을 하지? 내 가족이 저렇게 맞았다면 또는 내 친구가 저렇게 맞았다면 지금 내 가족이 아닌데도 지금 보는데 막 화가 나는데 저분 부모님이 저거 보시면 얼마나 가슴 억장이 무너질까요? 정말. 아, 너무한다. 근데 그 회사 측에서는 이렇게 말한대요. 그 직원이 평상시에 일을 제대로 못해서 맞을만 해서 맞았다 이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해. 근데 왜 맞았냐면 술자리에서 밥을 먹는데 둘이 먹었어요. 근데 이제 그만 들어가시죠 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 말 끊냐라면서 그러니까 뭔가 좀 되게 꼰대스러운 말을 계속 늘어놨겠지. 술을 먹고. 그러니까 이제 이 직원이 이제 너무 심한 것 같으니까 이제 그만 들어가시죠, 술 그만 하시죠 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지 말 끊는다고 기분이 나빴던 거야. 와, 진짜 무섭다. 아니, 별로 잘못한 것 같지도 않아. 근데 이제 이 직원도 이걸 신고를 해야 되는데 불이익이 두려워서 신고를 못한 거예요. 근데 CCTV가 공개가 됐어요. 페이스북을 간만에, 제가 페이스북 안 하는데 간만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는데 되게 열받네? 어떻게 이래?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사람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오죽 술 마시고 앞에 앉은 사람한테 쓸데없는 소리를 했으면 부하 직원이 좀 이제 그만하시죠, 이제 그만 얘기하시죠 라고 얘기를 했겠어. 오죽 그랬으면. 그럴만 하니까 그랬겠지. 이거는 진짜 몰라. 저런 사람이 왜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내 가족이 저렇게 당했으면은 되게 속상했을 것 같아. 눈물 났을 것 같아. 저렇게 맞으면서 일한다 이러는 걸 내가 알게 되면은. 근데 나는 항상 이 모든 어떤 일들이 술이 연관되어 있다는 게 참 그래요. 저런 사람들은 술 마시면 안 돼. 술은 건강에도 안 좋긴 하지만 항상 뭔가 이 범죄라던가
나쁜 짓을 하는 걸 보면 술 마시고 하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안 마시는 게 좋은데 또 먹게 되잖아, 사람들이. 근데 내가 먹고 저런 짓을 하는 걸 알게 됐으면 그다음부터는 그 사람들은 술을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진짜로. 술은 미워하면 안 돼? 사람이 미운 거야? 근데 술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놓게 되잖아요. 음,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평상시 모습과 다른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있잖아. 술 안 먹었을 때는 정말 세상 그렇게 사람이 좋을 수가 없는데 술만 들어가면은 이제 엄청 딴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폭력적으로 변해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아, 술은 안 되겠다. 저는 뭐 전술 안 마시거든요. 뭐 마시는 분들 적당하게 관리할 수 있고 나를 제어할 수 있을 때 딱 술잔을 놓을 수 있는 그게 그런 어떤 절제력이나 이런 게 있다면 물론 좋겠지만 술이라는 게 또 술을 부르잖아요. 한 잔 먹으면 또 두 잔 먹고 싶고 두 잔 먹으면 세 잔 먹고 싶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금융권 간부들이 좀 예민하고 철두철미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돈을 만지는 사람들이라서. 그러니까 뭐 예민하고 철두철미한 거는 나는 일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면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사람을 저렇게 때리면 어떡해. 차라리 이제 일하는 과정에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사내에서 너무 일 처리를 못한다 그러면 정말 호되게 혼낼 수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회사 밖에서 이제 둘이 밥을 한 끼 먹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막 사람을 그렇게 개패듯이 패는 걸 보니까 와 너무하네. 음, 무섭네 정말. 오늘 사실 저는 이제 방송을 마지막이라 또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좀 이 지금 방송 화면에 보이는 거는 저희 침실에서 제가 원래 이렇게 딱 해놓고 저도 뭔가 따뜻한 데 들어가서 엎드려서 그리고 여러분들도 좀 침실에서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느낌을 좀 내고 싶어가지고 조명이고 뭐고 저쪽으로 다 방으로 옮겨서 딱 세팅을 했는데 버퍼가 너무 심해가지고 한 두 번 정도를 다시 켰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방송방으로 옮겼어요. 근데 대신에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폰 방송 끄고 이걸 찍어가지고 지금 이 화면에 띄운 거거든요. 안타깝네요. 룸 라디오 방을 생각했던 건데 실패했죠. 그래도 오늘 비슷하게 갔으리라 믿어요. 자, 이제 마지막 노래를 두 곡을 듣고 방송은 자동으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와주신 분들 또 2시간 동안 함께 이야기 나눠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오늘 후원도 빵빵하게 해주신 트와이스 여신나연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범죄사건 준비되어 있고요. 내일은 오전부터 준비를 또 해야 되겠네요. 준비해서 마지막 노래로 두 곡 듣고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곡은 원머 찬스의 널 생각해 들으실 거고요. 그 다음 곡은 어크루브의 하고 싶은 말 이렇게 두 곡 듣고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어요. 안녕히 주무세요.